안녕하십니까. 둔산 Q&A 동방동화쌤입니다. 이제 국어 문풀 하는데요. 요렇게 이제 보기를 보고 푸는 것도 있지만, 그죠? 이렇게 기억, 니은, 윗글을 통해 기억을 통해서 니은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 이제 부분을 읽어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이 있지만, 어떤 단어를 가지고 대응 관계를 찾아야 될지 모를 만큼 저기 이제 복잡하다는 거죠. 여러 가지가 있고, 하나하나가. 그래서 뭐 어쨌든 여기에 서로 다른 두 기술에 기초한 두 서비스가 경쟁하다가 많은 사람들이 하나만을 사용하면 표준이 된다. 그럼 업계 표준을 단어를 가지고 찾았어야죠. 자, 이런 것도 응용하는 건데 굉장히 복잡해 보이는데 하나씩 요일, 주 이렇게 보면 항상 뭐뭐만 이런 거 조심해야죠. 자, 이렇게 되고 어쨌든 그 앞에 있는 이런 것도 예상 도착 시간이 실제 도착 시간들 사이의 차이, 예상과 다르게 이렇게 예상과 실제 이런 차이로 이렇게 선택지에서 어떤 단어가 바뀔 가능성이 있는지라는 것도 누적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이겠죠. 근데 어쨌든 문제가 학생이 이 전체 내용을 읽어보면 해설을 보면 뭐 찾게 하면 분명히 이 답은 나오는데 이 버스 정류장에 대한 얘기예요. 이렇게 보기만 봐더라도 버스 정류장 ABC가 차례로 통과하는 버스의 예상 도착 시간을 계산하기 위해 아래의 자료를 활용한다. 단순 평균법이라는 게 있고 평균 소요 시간, 단순 평균이니까 평균 소요 시간. 아니면 구간별로 오차 요인을 분류해서 변동 개수를 주죠. 개수를 붙어가지고 큰 값에 표기하는 것, 변동 개수로. 아니면 이렇게 단순 평균에다가 변동 오차를 합쳐갖고 해도 상관없겠죠. 뭐 통합 오차 요인 분리하지 않고 전체 데이터를 토대로 오차 요인을 분리하지 않고 활용 대상의 전체 데이터를 모두 통합해서 계산하는 것이겠죠. 근데 비가 온다. 그럼 비가 오면 또 비가 오는 날의 요인으로 조금씩 다르겠죠. 자, 이렇게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한 번쯤 이제 처음 보는 내용들이니까 읽어볼 필요성이 있어서 한번 읽어봅니다. 자, 사회와 자연의 이분법, 당연히 이분법이 되고 인간 사회적 사회구조를 분석해왔던 사회학은 20세기 중반부터 세기도 나와야죠. 과학지식에 관한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했다. 사회학이 그래서 사회과학이 됐죠. 과학지식이 사회적인 요인이 개입 없는 순수한 관찰의 소선이라는 주장은 허구이고 과학지식은 어쨌든 사회과 연관이 있다는 거죠. 기술은 인간의 삶과 연관이 되고 삶을 바꾸고 있다는 견해가 확산된다. 그러니까 기술도 인간의 삶과 관련이 있어야 된다는 거겠죠. 근래에는 이렇게 20세기하고 근래에는 기초하여 인간만을 행위자로 여기던 사회학의 전통을 깨고 그렇죠? 사물 등의 비인간과 인간을 인간하고 비인간, 그렇죠? 행위자로 간주하는 연결하는 행위자 연결망 이론이 등장했습니다. 그러니까 버스가 오는데 버스와 인간의 관계 뭐 이렇게 되는 거겠죠. 행위자. 사물이 행위자인 것은 사물 역시 인간처럼 다른 행위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점에 기일합니다. 예를 들어서 주머니 속에 동전은 경제 주체들과 경제 구조 등으로 구성된 연결망 속에서 동전을 지닌 행위자에게 무언가 구입할 수 있는 힘을 부여합니다. 그러니까 행위자 연결망 이론에 따르면 그죠? 어떤 과학적 가설이나 주장은 누구나 인정하는 과학 지식으로 바꾸는 것은 연구자들이나 이해관계들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죠? 과학적 지식이라면 각종 시료나 실험실, 실험 장비, 통계치 등을 포괄한 행위자와 연결되는 다른 이질적인 사람 외의 것들까지 연결망을 구축하면서 가능하다. 사물 인터넷 이런 것도 얘기하는 것 같네요. 라루트는 이질적 연결망의 구축과 확장은 번역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기계 언어를 사람 언어로 번역하죠. 번역이 이루어지려면 행위자가 문제 제기를 통해 자신의 자원을 반드시 거치도록 쟁점을 규정해야 된다. 자신의 지원을 반드시 거치도록. 이 자원은 필수 통과 지점, 필수 자원. 이후
이 행위자는 다른 행위자의 대상으로부터 쟁점에 대한 이해관계를 갖도록 하는 일, 역할을 부여하는 일, 권한을 위임받는 일을 하는데 써줘야죠. 그런데 이처럼 행위자의 연결망, 행위자를 연결망에 끌어들이는 것을 모두 번역에 해당한다. 번역. 연결망은 번역의 연쇄를 통해 연결, 계속 연결해서 확장되면서 주도했던 행위자는 연결망의 대변자가 되어서 행위자를 대표하면서 각 행위자들의 행위를 통제할 수 있게 된다. 그렇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연결망의 대변자는 포털 사이트를 해도 되겠네요. 여러 가지들을 다 연쇄로 연결을 해서 대표자가 되고 통제하기도 하죠. 라투르는 19세기 말 프랑스에서 가축 탄저병이 퍼졌을 때 파스텔의 이론이 과학적 지식으로 인정받는 것은 행위로만 설명될 수 없다. 그러니까 파스텔가 연구를 했지만 그게 사회에서 필요했다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실험실을 필수 통과 지점으로 규정하고 서로부터 세균실을 채취하여 실험을 번역하여서 실험한 내용을 번역하여서 들여오는 건 물론 대변자로서 탄저병의 요인이 뭐다라고 전파를 하면서 교통수단도 통제하고 공개 실험을 통해 축산의 정보를 설득했다. 그는 인광과 도구, 여러 가지들을 교통까지 행위자로 동원하면서 탄저병 백신이 작동하는 연결망을 구축하여서 문제점을 해결했다. 자, 어떤 가설에 대한 행위자의 연결망은, 그쵸? 가설에 대한 행위자를 포섭할수록 많은 행위자를 포섭하면, 그쵸? 포털 사이트 같은 영향력이 커지죠. 경쟁하는 연결망 하나가 다른 것을 압도하게 되면 그 가설이 과학 지식의 후보가 되는 거죠. 이게 지식의 후보. 그리고 다른 과학자들이 포함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연결망에 포섭되면 거기에 다 들어가면 누구나 그 가설을 그렇죠? 유튜브 같은 것도 처음엔 가설로 시작했는데 과학 지식이라고, 과학 현상이라고 볼 수 있죠. 라투르는 이 과정에서 비인간 행위자의 역할이 필수적이다. 그죠? 그러면 이게 이제 사물 인터넷이죠. 과학 지식, 사회 현상 등을 분석할 때 비인간의 행위자인 사물들을 행위자로 간주하고 연결한다는 거죠, 인간하고. 근데 이제 센서를 통해 측정 값들을 인터넷을 통해 주고받으면서 사물 인터넷 스스로 판단하면서 인간에게 유용한 정보나 서비스를 제공한다. 접근하면서, 그죠? 이게 그 사물들이 스스로 판단하는데 이게 인공지능은 아니고 이렇게 입력한 정보를 결정한다는 거겠죠. 사물 인터넷, 버스 도착 시간을 알리는 인터넷, 사물 인터넷의 알람은 대표적인 것이다. 그래서 몇 가지 사물이 있습니다. 이는 각 정류장에 설치된 단말기, 기계죠. 중앙 서버로 구성되어 있는데 중앙 서버가 단말기로 연결돼서 통제를 하죠. 버스가 정류장에 도착할 때마다 단말기를 센서를 통해 해당 버스 번호를 읽고 노선, 도착 시간, 날씨 등을 측정하여 서버로 보내고 다음, 이렇게 끊어서 다음 단말기의 서버에 누적되어 있는 예전 정보들 및 이전 정류장에 도착한 시간 등을 정보를 통해 버스 예상 도착 시간을 계산하여 기다리는 이용자에게 알려주죠. 다음 정류장에. 정류장의 단말기는 예상 도착 시간을 계산할 때 정류장 단말기에서 측정하겠죠. 그러면 서버에도 누적하겠죠. 실제 도착 시간이. 예상 시간하고 조금씩 다르겠죠. 정류장의 평균 소요 시간을 구하겠죠. 그거를 기준으로 일단 잡고 이때 최근에 측정된 데이터 순으로 일정 개수만큼만 평균하겠죠. 다 하는 게 아니라 단순 평균법. 예외적인 교통 상황이 측정된 데이터를 제어하기 위해서 그렇죠. 근데 이 평균 한 10일을 5일을 하는데 이때는 굉장히 막혔다. 행사를 했다. 그럼 이걸 제거해야죠. 소요 시간의 상위, 하위 25% 데이터를 제외하겠죠. 그래서 너무 차이 나는 것들을 제외하고 평균하는 절단 이동. 이거는 단순. 다 합치는 거. 이거는 특이한 거 빼는 거. 상하위 25%를 제외하는 거. 절단 이동 평균법을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떠한 평균법을 사용하더라도 예상 도착시간과 실제 시간은 조금씩 오차가 발생하죠. 단말기를 이를 줄이기 위해 실제 도착 시간의 데이터를 변동폭이 얼마나 큰지를 변동폭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얼마나 큰지가 변동계수죠. 그래서 0.2 미만이면 수용 가능한 상황이어서 평균 그러니까 직전 정류장에 도착한 개소의 평균 소요 시간을 더해서
평균 소요 시간을 해서 예상 도착 시간을 하면 되는데, 이 차이가 0.2에서 0.5면 부요인에 의해서 0.5 이상이면 주요인에 의해서 오차가 발생하는 상황. 이건 부수적인 요인. 가벼운 상황. 이건 큰 상황에 대해서 오차. 이런 오차를 줄이기 위해 날씨, 요일, 시간대 등 교통 데이터를 분류해가지고 이 시간대에 따라서 또 평균 소요 시간을 다시 구간별로 다시 짠다는 거죠. 예를 들어 변동계수가 0.5 이상인 상황 많이 변하는 거죠. 특별한 이유. 소요시간 데이터를 날씨별로 분류했더니 다시 변동계수를 구하니까 날씨별로 분류하니까 그 날씨는 또 안정적으로 그 날씨별로 하니까 0.5 미만이 나오면 날씨 오차라는 거죠. 이럴 때 정류장 달망기는 당일과 비슷한 날씨가 되면 서버로 받아서 평균 소요시간을 다시 구하고 이를 통해 예상 도착 시간을 얻는 거죠. 계속. 그 날씨 것만 모아서. 마찬가지로 요일이나 시간대 등의 요일 오차, 시간대 오차가 있으면 어떤 거는 조금 차이가 나는 부요인, 어떤 건 많이 차이 나는 주요인을 확인해가지고 그것끼리 평균 소요 시간을 모으면 오차를 줄이겠죠. 이러한 버스 알람 시스템을 보면 센서, 단말기, 서버, 네트워크 등이 사람의 개입 없이 정보를 주고받고 교환하고 판단하고 하는 게 이제 어쨌든 사람과 같은 유사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이 기술로 정류장으로 무작정 버스를 기다리는 사람이 거의 없어진 것처럼 사물이 인간 행위자에게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는 것이겠죠. 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자, 한 번씩 봅시다. 이렇게 기억을 통해 니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했는데 사람의 개입 없이 사물들만 행위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비인간 행위자로 구성된 연결망이다. 사람의 개입 없이 기억을 통해 니은, 기억 니은을 확인해야겠네요. 버스 도착 알림 서비스. 그 사람과 영향이 있죠. 그런데 여기서 보면 사람의 개입 없어도 이렇게 써있는데 행위자 역할을 똑똑히 한다. 그러면 니은, 기억을 통해 니은, 기억과 니은을 확인해야 되는데 기억은 어디 있을까? 니은 버스 도착 알림이고 기억은 빨간색으로 해야겠네요. A, B, C 기억이 그냥 기억. 행위자 연결망. 행위자 연결망 이론을 보면 비인간과 인간을 대등하게 보니까 기억을 통해 니은을 보면 행위자 연결을 통해서 사물 인터넷을 보면 이게 이 행위자는 인간과 비인간을 사물 인터넷을 같이 연결하니까 이거를 통해서 니은을 보면 사람의 개입 없어 보이지만 사람과 개입이 있는 거죠. 영향을 주는 거죠. 그쵸? 서로 다른 기술에 기초하여 적절하지 않은 것인데 기초하여 두 서비스가 경쟁하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만 사용하면 그게 업체의 표준이 되고 기준이 되고 그런 다음에 뭐라고요? 통제를 한다고 그랬죠. 여기 게 나왔는데 과학지식 후보가 되고 구축함으로써 하나의 통제할 수 있는 대변자가 되고 대표자가 되고 대표자가 기준이죠. 통제할 수 되고 이 대표 이걸 기준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기준, 구축, 연결망 구축해서 과학적 지식 기준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 기억니은 됐고 또 요거는 자, 버스 도착 알림 서비스 적절하지 않은 것인데 변동 개수는 이렇게 변동한 개수 그러니까 얼마나 변하는지 이 보통 일반 전체 평균하고 차이를 본 거죠. 정류장 단말기가 계산하죠. 정류장별 예상 도착 시간 도착 시간들의 시각들 예상 도착 실제 도착 시간과 평균의 차이죠. 예상 도착 시간의 차이가 클수록 변동 개수가 차이가 클수록 커진다. 예상 도착 시간이 아니라 실제 도착 시간과 차이가 나면 이렇게 착각하기 좋게 이렇게 짝나라는 단어만 여기 이용자들이 버스에 승하차하는 시간도 버스 정류장 평균 소요 시간에 반영되고 되어 있다. 이해하느라고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거 도착하는 거니까 여기서 출발해갖고 도착하는 거니까 여기서 다 태우는 것까지 좀 포함되겠죠.
사고가 발생인지 여부도 오차 요인에 포함되겠죠. 이게 부요인 중에 하나겠죠. 대기하는 시간, 이용자 버스 정류장에 대기하는 시간이 단축되죠. 알게 되니까. 절단 이동 평균법은 상하, 외적인 않은 교통 상황, 그죠? 오차가 덜 나게 예외적인 걸 다 제외하는 거죠. 절단, 그러니까 맞죠. 그 다음에 이거네요. 통합에서 AB 구간 소요 평균은 2분 15초, BC 구간의 평균은 2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월요일에는 바쁘다는 거죠. 3분 10초. 비가 내리면 더 바쁘다는 거죠. 근데 월요일이 더 바쁘네, 비보다. 그쵸? 그래서 월요일 13시에 계산한 것이고, 당신은 비가 왔다. 그래서 통합으로는 0.6인데, 요일별로 0.09, 시간대별로 0.21, 0.5, 0.18, BC는 0.09, 요일별. 요일별로 하니까 확 낮아진 거죠. 개수가. 요일별로 해보니까. 그래서 주요인이라는 거죠. 통합은 0.6인데, 요일별로 하니까 오차가 별로 안 난다는 거죠. 통합의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는 요일별로 이렇게 차이가 확 나기 때문에. 그럼 0.18에서 이거는 별 차이가 없고, 이것도 별로 차이가 없네요. 이거 괜찮고. 0.2 미만이니까. 시간대별로 좀 오차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날씨별로, 는 이제 거의 같은 유사 되게 나온다는 거죠. BC도, 이거는 날씨별로 별 차이가 없고, 이거는 시간대별 차이가 더 안정적이고, 이거는 날씨별로 차이가, 이니까 날씨 외에도 있다는 거죠. 다시 보면, 버스 A가 도착 시간이 13시라면, C가 도착할 예상 시간은 13시 5분, A, B에서 C까지 이렇게. 그러면 3분, 10초하고 3분이 걸리네요. 그러면 3분하고 6분 10초가 되는데 실제적으로 예상 시간은 여기서 보면 아이고 줄이고 자 이렇게 버스 A가 도착할 시간이 13시라면 도착한 시간이 C의 도착 예상 시간은 13시 5분 10초일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 AB 구간에서 예상 도착 시간을 구할 때 날씨는 오차 주요 요인이고 날씨보다는 이렇게 확 변했죠. 이렇게 안정되게 요인별로 그래가지고 안정되죠. 이렇게 날씨만 하니까 딱 고정되니까. 날씨는 요일 날씨는 차이가 어느 정도 있죠. 통합하고 비슷한데 이거는 확 차이가 나니까. 그래서 요일이 주요인이고 시간대는 오차 부요인이다. 이게 주요인 부요인. 이게 주요인 부요인. 날씨는 비슷하니까. 자, 그랬을 때 정류장의 이용자는 BC 구간보다 AB 구간의 오차가 큰 예상 도착 시간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차이가 0.6, 0.9, 0.3. 그럼 이게 별로 차이가 없죠, BC가. 그럼 이걸 치고 AC에서 그렇죠? 차이가 높죠. 그럼 이게 틀린 건 가장 적절한 것 하는데 여기는 예상 도착 시간 BC보다 AB 구간에 대한 오차가 큰 예상 도착 시간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AB 구간은 요일별로 하면 예상 차이가 없는데 이것도 똑같은데 같고 요거는 0.21 1점 요것도 이게 작고 이것도 작고 이것도 작고 그럼 BC가 차이가 없으니까 더 정확한데 AB 구간에 대해 오차가 큰 예상 도착 시간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주요인, 부요인 동시가 되지 않으니까 이거는 똑같이 차이가 나는데 이건 정확하게 주요인과 부요인으로 나누면 정확하게 온다는 거죠. 근데 이것도 정확한데 2분의 1, 1.3, 0.5, 1.8 통합은 0.6 보시면 통합 오차 요인을 활용 전체 데이터를 해나가는데 이 위에서 0.5 이하면 부요인
0.1 주요일에 오차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 값이 0.5 미만이면 수용 가능하다. 0.2 미만이면 0.2 미만이면 수용 가능하고 0.2, 0.5 이렇게 되는 건데 0.2 미만이면 수용 가능하고 0.5 하면 여기는 부요인, 여기는 주요인, 여기는 수용 이렇게 되는데 AB 구간에 대해 정류장 이용자는 BC 구간보다 BC 수용하죠. 이건 다 이 미만이니까. 그런데 AB 구간에 대한 오차가 이건 빼버리고 AB 구간에도 오차가 큰 예상 도착 이걸로 잡으면 주요인으로 잡으면 되는데 그래도 큰데 그럼 부요인 주요인이 있는데 그러면 그 요인이 있으니까 그 요인에 따라 주요인 부요인 동시에 되지 않는다는 거 그건 두고요. 자, AB가 구간의 요일별 평균 소요 시간으로 예상 도착 시간을 구할 때 1분 이상의 오차가 발생한 가능성은 AB 구간 당연히 가능성이 0.9, 0.21, 0.5라고 하더라도 가능성 있겠죠. 오차가 되는 어느 날 13시에 버스가 B에 도착했다면 다시 계산할 필요 없이 C에 도착할 예상은 항상 아니죠. 맨날 바뀌고 최근순 항상이라는 단어가 완전히 틀렸으니까 그러면 요거는 항상이 틀려서 틀렸고 이게 없는 게 아니라 이게 오차가 예상 도착 시간을 구할 때 1분 이상의 오차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거죠. 요일별로 AB 구간 통합으로 구하면 바뀌는데 요일별로 했을 때 0.09 1분 이상의 오차가 그래도 발생할 가능 예측 속도가 있고 현실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니까 그 다음에 이거는 오차 주요인은 확실히 확별한 0.09 0.6에서 달라졌죠. 새롭게 계산했을 때 요일별로 했을 때는 그러니까 이게 확 변화하는 요인이니까 이게 주요인이 되니까 이것도 아니고 자, 정류장의 이용자는 BC보다 이게 잘 모르겠네. AB 구간에 대한 오차가 큰 예상 도착 시간을 받을 가능성은 높다. AB 구간에 대해서 이게 이 요일별로 주요인을 확 뺐을 때는 더 정확해지나요? 이게 통합은 이렇게 오차가 컸는데 요일별로 딱 하면 부요인도 0.21 근데 평균적으로 이거는 오차가 평균적으로 크지 않다는 거 같고 요거는 확 되는데 통합으로는 차이가 많이 들쭉날쭉 되는데 요일별로 하니까 정확해진다는 거네요. 그런 의미로 치면 이 요일별로 했을 AB가 더 정확하다는 뜻인가요? 그러면 AB가 오차가 크지 않다. 주요인 부요인으로 나누면 이런 의미로 한 것 같은데 1. 버스가 A에 도착한 시간이 13시면 C에 도착한 예상 시간은 A에 도착한 시간이 13시면 예상 시간은 5분 10초이다. 이렇게 자, 왜 5분 10초일까요? 계산해보면 여기에서 A에서 도착한 A가 13시 그러면 여기에서 가는 AB 구간의 평균은 3분 10초입니다. 3분 10초 그러면 3분 10초니까 3분 10초 그 다음에 B가 올 때는 3분 그 다음에 BC는 2분입니다. 2분 그럼 5분 10초네 근데 이거 두 개 더했나? 3분 10초 AB의 평균은 2분 15초 BC는 2분 근데 월요일이죠. 그러면 어떻게 나왔죠? 이게 월요일이죠. 14시죠. 시간대들도 수용 가능하니까 월요일 AB 시간대 맞죠? 거의 수용 가능하게 들어가죠. 그렇죠? 다시요. 여기에 보면 월요일이라고 했으니까 월요일 요일별로 하면 정확하게 들어오고 시간대별로 해도 어느 정도 들어오니까 수용 가능한 2.21인데 수용 조금 불가능한가? 그러면 2.21인데 여기에 비가 오고 있어요. 그럼 비가 오는 날씨별로 해야죠. 날씨 이렇게 두 개 합치면 가능해 보이는데 그러면 BC는 또 가능하죠. 그러면 여기에서 비가 올 때는 3분 더하고 월요일 AB 구간은 3분 10초인데
비가 올 때 A분은 3분. 월요일 13시에 계산한 것이고 당신은 비가 왔다. 그럼 비가 왔을 때 얘는 3분. AB는 그럼 3분 더하고 13시에다 3분 더하기 B가 왔죠. 그 다음에 월요일 13시다. 그 다음에 월요일이다. 요일 때 시간대 그러면 3분 10초. 평균은 13분인데 AB의 평균은 3분인데 3분 10초다. 비가 왔다. 월요일 비가 올 때는 3분이다. 평균은 3분인데 3분 10초. BC의 평균은 2분. AB는 그러면 BC, AB, AB 이렇게 되겠죠. 그럼 평균은 BC는 2분이네요. 비가 와도 똑같으니까. 비가 와도 똑같으니까. 그러니까 2분은 더하는 건 맞고 AB는 요거나 요런 거 할 때 월요일이면서 비가 왔어. 그러면 더 늦은 걸로 해야죠. 3분 10초. 그럼 5분 10초. 이렇게 한 거네요. 요거랑 요거랑 더한 거네요. 쉽지 않네요. 그래서 한번 버스 정류장. 버스 정류장. 뭐라고 해야 할까요? 사물 인터넷? 행위자 연결망? 뭐라고 해야 되죠, 이거를? 이질적 연결망? 행위자 연결망 이론입니다.